CCTV나 차량 블랙박스 같은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범죄 수사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곤 하죠. 그래서 이 속에 숨겨진 흔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복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멀티미디어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검찰청 멀티미디어 분석실 김동민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검찰청 멀티미디어 분석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검찰청 멀티미디어 분석실에서는 범죄 수사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음성 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범죄 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멀티미디어 분석실은 영상 분석, 음성 분석, 멀티미디어 복원으로 각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전문가가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금 영상과 음성 분석, 또 멀티미디어 복원까지 세 분야로 나눠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우선 영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일반인이니까 딱 들었을 때는 뭐 조작되거나 편집된 영상들을 분석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건 역시 영상 분석의 일종인데요. 하지만 그 외에도 더욱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상 분석은 크게 5가지 주요 업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왜곡되거나 화질이 좋지 않은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 자료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성분을 제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명료도를 향상시켜서 원본 대비 선명한 그 화질을 얻도록 하는 개선 업무가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가는 영상을 보시면 네. CCTV 몇 대가 겹쳐서 어지럽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예.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다양한 영상 처리를 통해서 화질을 개선하고 디멀티플렉싱을 통해서 CCTV 영상을 하나씩 분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다양한 영상 처리를 통해서 자동차 번호나 어떤 특정 문자 또는 어떤 피사체의 행위 등을 분석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의 경우에 네. 차량 번호판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렵죠. 대부분이잖아요. 예. 이 역시 영상물의 어떤 개선과 분석을 통해서 숫자나 문자를 판독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에 문자를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영상 처리나 분석을 통해서 범죄 사건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영상 또는 이미지에 촬영된 어떤 범인과 우리가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잖아요. 네. 두 인물을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동일 식별 업무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영상 또는 이미지상에서 촬영된 어떤 특정 물체나 인물의 신장 길이를 분석하는 길이 계측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길이 계측 업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2차원적이 아닌 X, Y, Z축의 정보를 활용해서 3차원적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어떤 물체의 크기나 인물의 신장을 좀 더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마지막으로는 CCTV라든지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영상이나 사진이 삭제되거나 예. 또는 임의적인 어떤 조작이나 편집되었는지 분석하는 그 유변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나가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 피해자의 진술로는 라이터인가요? 라이터로 불을 냈다고 했지만은 사진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라이터는 결국 합성된 사진인 것으로 아, 밝혀졌습니다. 합성 사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거짓을 한 것이죠. 네. 이 외에도 어떤 사진학적, 영상학적 감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 분석뿐만이 아니라 사진까지도 분석을 하시는군요. 예, 영상에 사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예. 예. 자, 다음으로 음성 분석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는 이 음성 분석을 들었을 때 실제 범인 목소리가 담긴 영화였죠. 그놈 목소리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예, 근데 이 사람의 목소리는 개개인의 특성이 담겨 있어서 또 다른 지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음성 분석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음성 분석은 납치랑 협박, 전화 사기 등 음성이 이용된 범죄에서 범인의 음성과 용의자의 음성을 성문 분석이나 청취 분석, 음량 분석 등으로 비교 분석해서 예. 동일 여부를 식별을 하는데요. 예. 그럼 두 가지 음성을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난 건가요? 예. 같은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를 한 것 여기 같은데. 두 음성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님들?
같은 비슷한 것 사람이라고 같은데요? 예. 느껴지시나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음성을 보시면 네.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어. 자매의 아. 목소리입니다. 아, 이렇게 처음 들었던 안녕하세요의 음성이 첫 번째 사진으로 음파가 나타난 것이고요. 네. 예. 두 번째 음성이 두 번째 그 음성 나타난 건데요. 아. 성문을 비교하는 음파를 보면 뭐 간격이나 파동에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예, 있습니다. 약간 달라요.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동일인 여부를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스펜이나 뭐 녹음 테이프, CD 등에 저장된 녹음이 원본인지 예. 의도적으로 뭐 편집이나 조작된 것인지 감정하는 아. 유변적 분석 업무가 있고요. 네. 예. 그럼 녹음 품질이 불량한 자료에서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을 증폭하는 등 뭐 음성의 명료도를 향상하는 음질 개선 업무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 네. 좀 잘 안 들리네요, 이거. 잡음이 많아요. 네. 그렇죠. 파악이 어렵겠는데? 개선된 음성. 같은 음성인데 네, 개선을 아, 하나요? 확실히 명료하게 들리네요. 예, 오. 맞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뭐 유괴, 협박 사건 같은 경우에 신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신원 이상인 음성의 어떤 언어적 특징을 분석해서 뭐 출신 지역이라든지 연령대, 언어적 그 습관 등을 추정하는 하자 프로파일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음성만으로도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네. 범죄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 멀티미디어 복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멀티미디어 복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CCTV라든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어떤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삭제된 영상 또는 음성 데이터를 복원을 하고요. 멀티미디어 파일이 재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 기기에 최적화된 복원 프로그램을 자체 코딩하여 예. 영상을 복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외에도 뭐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복원과 화면이나 어떤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 정상 재생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어떤 멀티미디어 파일의 어떤 복원 및 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상 요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럴 경우에 적극 수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뭐 CCTV나 차량 블랙박스는 요새 진짜 어떤 범죄 사건을 해결하거나 네. 각종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그런 자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미디어 분석을 하시면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예. 네. 우선 두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사건으로는 피의자가 모 대학교의 경찰 행정학과에 다니는 경찰관 지망생이었습니다. 피의자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근 CCTV 및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인과 그 용모가 흡사하다는 이유로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입니다. 용의자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 감정을 통해서 동일한 분석을 했는데요. 결국은 피의자와 뭐 범인이 다른 인물이라고 밝혀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경찰관이 되고 싶은 어떤 꿈을 안고 예. 성실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대학생 억울한 누명을 벗겨줌으로써 어떤 검찰 본연의 어떤 기능이 국민의 어떤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어떤 일이 사건은요? 있었나요? 예. 두 번째는 최근 사건인데요. 2017년도에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필리핀 국가수사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 네. 필리핀 범죄조직원에 의해서 이제 50대 한국인 사업가가 피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필리핀 국가수사국에서 정부 살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영상 분석 지원 요청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상 분석을 통해서 용의 차량의 차종과 뭐 차량 번호를 밝혀내고 범인들의 어떤 신장을 개척해서 수사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뭐 필리핀 국가수사국으로부터 감사하던 메일을 받았을 때 네.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두 번째 네. 사건 저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해결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한국인이기도 하고 이런 예. 기술력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네.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국제 그 협력을 통해서 네. 서로 어떤 다양한 수사 지원을 하면 굉장히 이쪽 분야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멀티미디어 분석실에 있으면서 좀 가장 보람된 일은 어떤 일이 있고 또 앞으로 뭐 계획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최근 어떤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발전과 보급이
굉장히 급증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건 현장에서 뭐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분석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멀티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밝혀내므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뭐 피해자와 피해자 인권 보호와 수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또한 다양한 어떤 멀티미디어 기기의 급증과 어떤 범죄의 첨단화, 진화화 추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분석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최신 기술이나 연구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동향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이제 4차 혁명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첨단 분석 기법에 대한 어떤 연구와 개발, 또 각 분야의 전문가의 어떤 육성과 교육을 통해서 뭐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분석관이 되기 위해서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국내 과학 수사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검찰청 멀티미디어 분석실 김동민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